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장현입니다. 네, 올해 들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울 거주자들의 빌라 매입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도 아무 물건이나 고를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알짜배기 물건 고를 수 있는 보는 눈 저희가 힘을 길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문가분께서 짚어주시는 부동산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가치가 높은 물건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 다음 물건은 오피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실 겁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온에어 금요일 생방송 시작할게요. 네, 앞서 오늘 소개해드릴 일단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분석지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소개부터 먼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3차죠. 3차로 이제 신규 공공택지를 현재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난해 발표됐던 이제 3기 신도시부터 해서 복합적으로 도심 복합 사업에서 이제 3080 도심 복합 개발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도심 서울 지역 안에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가용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또 물량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었죠. 태릉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현재 국유지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3기 신도시보다 조금 먼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현재 14군데 정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지역에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8월 30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이제 토대를 보게 되면 주거 기능과 교통망, 그다음에 주변의 일자리, 그다음에 그린 뉴딜, 문화 생활 서비스, 지역 인프라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됐다. 어느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목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요자의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 또한 이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주도로 현재 진행되는 임대라든가 자가라든가 분양 이런 물량들로 현재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교통망이죠. 교통망이 이제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또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을 하겠다. 이게 GTX 노선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철도 노선을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노선을 다시 그 지역까지 도달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교통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진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적으로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택지 공급되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교통망의 개선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거는 벌써 뭐 수차례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 주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으로 전략을 안 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업무지구가 활성화돼서 지역적인 전략산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용지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기업체를 들어설 수 있는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같이 배분이 돼줘야 그래야지만 당연히 주변에 이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되게 되면 그 지역 활성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린 뉴딜이라는 건 뭐 사실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 녹지라든가 뭐 제로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문화라든가 생활 서비스, 이제 교육까지 같이 또 연결돼야겠죠. 교육 시설까지 연결돼서 보육이라든가 육아 서비스, 문화 복지,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을 먼저 확충을 해서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어떤 문을 열어줘서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3차 현재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아웃라인입니다. 이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보게 되면 어디에다 하느냐. 신도시 중규모 또는 소규모까지 면적으로 기준 잡았을 때 100만 평 미만, 100만 평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걸 따집니다. 330만 평방미터 하면 100만 평 정도 되겠죠. 100만 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신도시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의왕, 군포, 안산 지역이 4만 1000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일기 신도시에 있는 평천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이런 정도 사이즈 되는 거고요. 화성, 진안 2만 9천 가구. 그다음에 중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0만 평 이상이면서 100만 평이 안 되는 면적이겠죠. 그래서 인천 9월 지구에 18,000가구, 화성 봉담에 17,000가구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도시 규모 또 중규모, 중간 사이즈 규모까지 이제 포함된 내용이고요. 소규모는 이제 100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30만 평 미만이고요. 남양주의 진건이 7,000. 양주 장흥지구가 6,000가구, 그다음에 구리의 교문지구가 2,000가구 해서 수도권 지역에만 12곳 지정을 한다.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방권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대전의 죽동지구 7,000가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과 영기 지역에 각각 7,000가구와 6,000가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만 가구 정도를 예상한다. 그래서 14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수도권 지역의 택지 공급 3기 신도시가 한 30만 가구. 기존에 현재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했던 물량들 뭐 몇십만 가구 따질 때는 거의 100만 가구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붉은색 라인이 현재 이번에 발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요 라인이 이제 서울시의 경계 라인인데요. 요 라인이죠. 서울시 경계 라인보다 조금 더 멀게 2기 신도시보다 더 멀게 현재 형성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먼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실패했다라는 건 이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민들만 흡수할 뿐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교통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이탈하는 인구들이 워낙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30만, 현재 14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되도록이면 서울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경기권에서도 서울과 근접한 지역의 그 주변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사전 청약이라든가 물량 공급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좀 멀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향력,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을 내리는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가 이제 4만 1000가구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도시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이 지역이 이제 의왕역, 이제 1호선 전철 의왕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GTX C 노선을 이제 어느 정도 환승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가 거의 확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왕에 실제로 의왕 지역에 들어가는 현재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현재 GTX 노선과 거리가 꽤 멉니다.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이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성 진안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이 지역도 화성 지역을 지나고 있는 현재 바란이라든가 봉담 이쪽 지역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과천권 바로 미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거나 신설 노선 특히 이제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성 진안이 2만 9천 가구, 의왕, 군포, 안산이 4만 1000가구, 화성 현재 동탄 1기, 2기 신도시가 거의 한 4,500만 평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죠.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거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평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그만큼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었지만 택지개발 효과가 그만큼 현재 뛰어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의 이제 9월 2지구 같은 경우가 18,000가구, 이게 중규모죠. 18,000가구의 GTX B 노선과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인터체인지들을 가깝게 연결을 시켜줘서
실제적으로 인천의 1호선 전철이라든가 인천 터미널 대중교통까지 같이 연결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량을 그만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의 봉담, 제가 말씀드렸던 봉담지구, 이제 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역사를 현재 새롭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전철 노선들, 2000년까지 지난 경전철이라든가 현재 기본적 1호선 철도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시키고 상업지역 용지를 그만큼 많이 배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점은 인천 9월지구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거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입니다. 상업지역이 요만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은 자급자족과 상업시설 확충 또 업무지구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현재 배분이 요만큼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분되는 용지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양주 진건지구가 이제 실제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돼요. 7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양주의 장흥지구, 양주는 덕정, 덕계, 옥정지구 뭐 이런 신도시가 있죠. 2기 신도시가 있죠.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왕숙지구가 1, 2지구가 현재 3기 신도시가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남양주 진건지구가 그만큼 또 진건과 진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양주에서 초입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그만큼 뭐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만큼 용지의 배분도에 따라서 붉은색 용지가 없습니다. 붉은색 용지가 없다는 얘기, 상업시설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 지금 현재 구리 교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현재 붉은색 용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교문리 주변으로 해서 현지 주변에 또 문화재 보호 지역들 능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용지 배분이라든가 용지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표된 내용에 그동안 LH 사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규 택지 투기 의혹을 조사를 미리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4,500명, LH에 9,800명, 경기도시공사다 인천도시공사에 약 한 13,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투기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실거래 조사를 하면서 32,000건의 실거래 조사 중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거래된 내역을 보게 되면 위법 의심이 229건 정도가 확인이 됐고 신규 택지 1만 1,000건 중에 필지 대상 의심 사례가 66건. 그래서 17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러면 공직자들은 아예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이 지역에 토지를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어느 누가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 불법 행위 가중 처벌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익은 다 몰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도 대상 요건 강화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하겠다. 뭐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묻겠다는 얘기겠죠. 또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보게 되면 2024년도 지구계획을 거쳐서 2026년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가 됩니다. 입주는 그럼 2028년도나 29년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GTX 노선 같은 경우가 보통 2028년도, 2027년도에 잡혀 있는 계획들이 이제 빠른 것들 A 노선 같은 경우 그렇게 잡혀 있는데 GTX C 노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때쯤 GTX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입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벌써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값의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확보가 되면서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아니라 이거는 개발 계획일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도 어렵고요. 그 다음 정부나 돼야 실제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다음 정부가 또 실현이 되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을 또 기반으로 해서 투자처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영실 소장님께서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나 뭐 개인적인 고민들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1:1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대1 상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민거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든 상관이 없고요. 뭐 세입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임대인 입장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또는 살려고 청약을 했던 사람들, 또는 청약에 관련된 내용을 또 궁금했던 부분들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그마저도 어려우시면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실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면 상담도 되니까요. 또 미리 신청하셔서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가지고 진솔하게 또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됩니다. 2시부터 4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영시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물건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9분 거리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고요.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에 진입하는 눈을 좀 낮춰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보통 기본적으로 뭐 10억에서 20억 이상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주택 형태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실내 내부 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또는 현재 직장인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할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동 5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 투자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는 고급 주택가가 많죠. 예전에 지었던 고급 주택가가 많고요. 거의 8학군 수요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에 현재 다양한 또 인구 구성들, 개발허지라든가 희소성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보유한다거나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를 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교대역 건너편 쪽 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적인 여건도 좋고요. 주변 학군 시설도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2호선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제 서부간선으로는 개통이 됐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이 이제 IC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딱 중심권에 서초 방배 사당, 그다음에 강남 역삼, 현재 삼성권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래쪽에 양재 IC 주변에 업무단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재건축 단지가 또 위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변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학군 수요가 서초, 서울, 그다음에 상문, 그다음에 서초 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주변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상주 인구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 단지부터 해서 현재 종합병원부터 예술의 전당, 서초구가 힘쓰고 있는 예술 문화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트밸리 가로수길, 세비섬부터 관광 쇼핑부터 그 주변에 클래식 악기거리까지 같이 만들면서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권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변이 굉장히 인산 인해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상층부를 공원시설과 업무시설들 같이 만들고 그 주변에는 주거와 상업시설, 복합 예술 문화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더욱더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자극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이 또 쏟아져 들어오겠죠. 기존의 삼성과 같이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는 삼성과 롯데 현재 대기업이 두 개가 펼쳐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된 여건만 현재 크게 어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 예상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으로 120에서 150만 원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을 2억 1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잡으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소요가 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물건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물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물론 강남입니다.
저희가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요. 현재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에서도 중심이죠. 역삼동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테헤란의 강남역과 역삼역이 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철역에서 거리가 3분에서 4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업무 시설이 밀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인들, 청년 창업가라든가 또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대형 상권, 뭐 굉장히 잘 어울려진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고 생활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고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거기에 전용 면적 26.19제곱미터에 3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진 1.5룸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테헤란의 직장인 수요가 이제 앞으로 산업 구조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 불려지는 현재 이 지역의 어떤 창업가들 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지금 벤처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당연히 청년들의 직장인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개발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죠. 지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고요. 상권이 워낙 대형 상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그만큼 또 다양한 직업군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2호선 라인이죠. 2호선 라인에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분다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질 테고요. 왼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와 삼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에는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전철역에서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강남역에 있는 대형 상권까지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동 개발의 연계 개발 지역이면서 그 주변이 상업 지역들이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테헤란 주변에 이렇게 빼곡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2030 미혼 세대들이 많죠.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내 짐이 얼마 안 되는 현재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와 주거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오피스텔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인구들 신촌 홍대부터 해서 신림 봉초까지 따졌을 때 역삼동이 현재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주택들의 인기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당연히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망들 2호선 전철부터 해서 경부고속도로 또 그 주변에 또 새롭게 연결되는 신분당 연장선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있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판매시설과 유통시설들, 상권들, 그다음에 대형 병원들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현재 이 주변은 전체적으로 다 완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그만큼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따라서 그 주변의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는 업무 시설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업무와 숙박 시설이 같이 만들어진 별도의 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5층, 37층 이제 완공됐죠. 당연히 입주하는 물량들이 입주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주거지 특히 이제 오피스텔 찾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축 그만큼 오피스텔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부터 이제 송파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개발되면서 탄천과 송파, 그다음에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지하를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연결되고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오피스까지 기타 업무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동기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규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이 A 노선과 C 노선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행철도가 지나가면서 그만큼 이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더욱더 상권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구들이 다 이 지역을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연결되는 지역들 이렇게 선릉역부터 역삼역,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을 지금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토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토지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도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거 보증금 1,000에서 2천만 원,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시면 5,700만 원부터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있으면서 시대차까지 볼 수 있고 매달 들어오는 또 그 수요 또 어떤 임대료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노후 생활까지 보장이 되는 신축 완료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이었고요. 업무지구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은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앞서 저희가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 알려드렸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100원 부과됩니다. 샵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알려드릴 지역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용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파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으로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울 중심지의 마포구입니다. 홍대, 신촌 등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물건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입니다. 일단 6호선과도 인접해 있고요. 시세는 3억 2,3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으로 첫 번째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30분 동안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혁애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더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서 아파트뿐만이 아닌 빌라 다세대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요. 지금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지난달 한 달 동안의 평균에서 28% 정도가 지금 매매가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한 30% 정도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도심에 있는 내지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세 곳에만 따져놓고 봐도 이게 도심 지역만 하면 37.9%가 지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뿐만 아닌 빌라 다세대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은 용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산은 청파동인데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예, 올라가서 보면
청파동 지금 현재 1호선이죠. 청파동은 서울역이기도 하지만 용산 옆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호선 남영역, 4호선은 축대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뒤로 가면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 호창경원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그 면적은 1.56입니다. 1.56이라는 부분은 룸이 하나와 거실, 화장실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사용 면적은 32.58 있는데 여기에서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1.5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은 계속해서 37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시세는 2억 3,200에 2억 3천입니다만 지금 현재 1.5룸에 새로 짓는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억 5천 정도가 시세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3억 2,300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신축이 아니냐라면 요것도 신축입니다. 지금 건축주한테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냥 분양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서 지금 시세는 전세가 들어있지요. 2억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는 1억 2,300에서 1억 3,300이시면 되시겠습니다. 용산의 지금 청파동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지금 현재 첫 번째는 국제업무지구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옆에는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용산은 업무의 지역이죠. 첫 번째는 지금 업무 지역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빌딩들과 또 개발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교통의 호재는 완전히 서울역 내지는 용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는 뭐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래서 업무와 또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개발 호재는 지금 현재 용산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 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증가할 것이고 또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기대될 수 있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입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 분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도 많은 화려하게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남양역이고 숙대역이고 서울역입니다. 용산역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용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현재 숙대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있어서 여기는 지금 그 청파 1구역이죠. 1구역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양역에는 지금 원효로 쪽입니다만 이 원효로 쪽에도 나름대로 재개발이 있지만 시간은 조금 더 가고 있고 이렇게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그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이라고 그랬듯이 전철이면 전철, 자동차면 자동차, 도심에 갈 수 있는 부분과 여의도 갈 수 있는 부분 또 내지는 강남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아서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민족공원입니다. 미군 기지지요. 지금 현재 25%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유엔사라든가 수송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개발이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도 2026년도면 아마 개방을 할 건데 이곳에 지금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한다라고 해서 용산구에 사는 사람만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용산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어서 앞으로의 용산은 도심에서 서울 대한민국 도심에서 상당히 1위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분석까지 도움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소개드렸듯이 또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하면 용산구입니다. 그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용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개발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용산 업무지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강을 끼고 노량진대교라든가 한강대교라든가 반포대교라든가 이런 대교를 통해서 여의도와 또 내지는 강남의 입지 조건이 첫 번째 좋고 여기 또 강남에 여기 이렇게 시내에
한강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시내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사통팔달 여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렇게 지금 현재 조감도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00층이 넘는 건 지금 현재 여의도하고 지금 현재 잠실에만 있습니다만 지금 용산에도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하고 건물이 거의 23개 정도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용산의 지금 개발 호재라고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여기 땅이 한 74만 평 정도가 되는 그런 부지인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바꿔질 것이냐. 주변에는 서울역, 남산, 용산, 남영역, 숙대역 역세권으로 있지만 이 주변에도 또 보면 뭐 신분당선도 지나가고 중앙경의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역세권으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생태공원에서부터 지금 생산공원까지 놀이공원까지 만들어졌었을 때 대한민국 누구나가 다 여기는 놀이로 할 수 있게끔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1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가 3단계까지 2027년도까지 지금 현재 한참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3단계에서는 남산공원과 인능도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 후암동을 통해서 한강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민족공원을 통해서 남산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까지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과 여기 지금 현재 미군기지에 대한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철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KT에 대한 부분, GTX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역에는 지금 노후되어 있는 철로가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지요. 이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이 서울역에 지금 현재도 경의선, KTX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충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개발이 된다면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면 그동안에 10분 걸렸던 그런 부분이 3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게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서울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용산까지의 지상에 있는 철도가 있습니다. 철로가 있는데 철도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지상에는 지금 우리가 보기 좋은 남산과 연결되고 민족공원과 연선되고 한강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하에 여기 그 공원화가 된다라고 해서 용산은 이 철도마저도 지하 들어간다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GTX로서 GTX가 지금 현재 파주에서부터 삼성까지 가는 이 부분이 거의 한 18분이면 올 수 있고 서울역에는 메인이죠. 메인인데 또 물론 용산역도 있습니다만 이 메인에 대한 부분이 이 청파동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부지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죠. 이전을 한다라고 그랬었을 때 수도요거 자리에 지금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 서서문 쪽에 있습니다. 약간 교통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거기도 노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이렇게 신축을 위해서 부지가 옮겨지는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여기는 업무지구, 업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 인구가 많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용산 전자상가죠. 지금 현재 전자상가도 굉장히 노후가 됐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복잡거리고 컴퓨터라든가 뭐 여기에 뭐 창의성이 있을 수 있는 뭐 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어우러서 용산전자상가까지 같이 통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어우러서 한다라고 해서 이쪽에는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죠. 여기는 공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이렇게 새롭게 녹지항공이라든가 또 내지는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핵심 유니콘 지사본사 유치를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스럽고 업무지구가 아주 그냥 좋은 회사만 아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무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권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이만큼이나 다양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매매가가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투자 전략 한번 일러주실까요? 네, 용산을 치고 1.5룸인데 지금 현재 원룸 가격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새롭게 분양을 하고 있는, 새로 짓고 있는 거는 4억 5천 이상이 됩니다. 평수는 이거보다 적고 여기 실상 면적이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은 넓은데 여기 건축주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그냥 분양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룸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죠. 3억 2천 3백에서 3억 3천 3백에 형성돼 있고 전세
2억이면 신투자 금액은 2억 2,300에서 2억 3,3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셨고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넣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물건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이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아현역 역세권 위치고요. 투룸의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강북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마포구고요. 특히나 주요 업무지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포구 아현동 투룸 다세대입니다. 층수는 11층짜리 건물이고 지금 8차선 대로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서 앞으로의 시세차 또 내지는 입지 조건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현동에 지금 현재 역세권이죠. 2호선의 아현역에서 초역세권 3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여기가 3베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거실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 실상 면적이 39.29 면적이고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수납 공간, 옷장 같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세가 4억 7천에 4억 7,500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아현동의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지금 현재 역세권이죠. 2호선입니다. 공덕은 지금 5호선이고요. 서울역에서 지금 편리하게 교통편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고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주변에는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홍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여기에 또 서강대라든가 신촌에 지금 현재 수요 상권들도 있기 때문에 인접하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고 이곳에서 대학생들 수요가 넘치죠.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있어서 대학생, 교직원 또 내지는 업무로 놓고 봤었을 때 서울역, 광화문, 종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거의 상당히 넘어서 버스를 타거나 내지는 도보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아현동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대학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구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자세한 입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조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서울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지는 서울역에서 2호선을 타고 아현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현동에는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북아현이라든가 또 내지는 아현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공유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주변의 시세를 놓고 본다면 거의 20억에서 25억 형성이 되고 있는 아현동의 지금 현재 주택이고요. 주요 업무로 간다라고 하면 시청이라든가 종로라든가 광화문 상당히 도보로도 또 내지는 버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현동에서 용산 업무지구죠. 용산에 지금 현재 업무지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금 회사들도 들어오고 큰 대기업도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어우러서 지금 현재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갖춰져 있고요. 아현동에서 강남을 가자라고 해도 거의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역세권과 또 내지는 입지 조건 서울 동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금융이죠. 업무타운, 여의도의 업무타운도 다리 하나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서 지금 상암지구죠. 상암지구도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의 지구의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아서 근거리에 지금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업무지구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들도 많죠. 서강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 부분에 연세대라든가 이화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이렇게 대학교들만 분포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해서 홍대라고 하면 우리가 신촌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젊은이들의 상권들이 굉장히 흥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그랬듯이 이렇게 유동인구도 풍부하고 또 내지는 그곳에서 상권도 밀집되어 있어서 인구는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제지요. 9월 1일자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9월 1일자로 개통이 완료가 돼서 이곳에 우리가 입지하는데 교통망을 입지할 때 상당히 그동안 교통체증 때문에 밀렸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따라서
이렇게 월드컵 대교만 지금 현재 개통된 것이 아니라 서부 지하 도로까지도 지금 현재 개통이 같이 9월 1일자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가는 그런 서부 간선도로 지하되고 또 내지는 경기도 서남부에 입지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성산대교에서 그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 장점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많은 개발 호재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투자는 이렇게 그 마포구 상암동에 DMC 방송국이 지금 현재 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들어왔고 직접 민족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상당히 있어서 여기 수요가 다시 아현동까지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울렛이나 또 내지는 스타필드라는 것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타필드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이 많이 바뀌고 인구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곳에 지금 현재 상암동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백화점, 명화관, 오피스 복합 쇼핑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들어간다면 경제의 지역 경제죠. 기업 경제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문화생활도 활성화가 충분하게 될 수 있고요. 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그 주변이기 때문에 항구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역입니다. 아현동, 마포구 아현동은 충정로 바로 옆에 서울역이거든요. 이래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확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에 도심 강북권에 지금 현재 신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40층이 넘는 건물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하나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현재 13년 동안에 표류가 돼 있었던 거를 내년이면 아마도 착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곳으로 인한 또 내지는 이 주변의 여건에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같이 아현동도 같이 그가 같이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5개 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그 옆에 뭐 포스코에 대한 그 호텔이라든가 또 내지는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금융에 다니는 금융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4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같이 어우러서 큰 용산구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죠. 서울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TX가 서울역을 간통을 해서 뭐 지방에서나 수도권이죠. 지방이라 수도권에서 20분이면 18분이면 올 수 있고 강남에 18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는 마포구 아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아현동 저희 개발 호재 소식까지 이어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하기 전에 마포구엔 지금 이렇게 아현동 뉴타운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지구인데 지금 이 지구에 대한 부분에 1,400세대가 곧 내년이면은 착공이 돼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바로 옆에이고요. 지금 현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투룸이라고 말씀드렸고 11층 건물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매매가가 4억 7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했었을 때 가격을 놓고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용산에 지금 투룸 정도 되면 5억 8천은 6억이 되고요. 강남의 투룸이라고 하면 6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아직까지는 가격이 4억 7천, 5억이 안 되는 4억 7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억 7천, 4억 7천 5백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 지금 현재 4억 3천 5백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물건 다세대 주택으로 보여드렸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다 하신다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 예약 도움 드릴 건데요. 1:1 부동산 무료 방문 상담입니다. 2021년 유망 부동산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별해 드릴 거고요. 유명 지역까지도 찝어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선착순이니까 방송 보실 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또한 예약 번호가 같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금요일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